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가셨는데 여기저기서 나온 피해 상황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중에 폰으로 찍은 제보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NHK나 아사히 TV 같은 일본 뉴스에서는 좀 심하다 싶으면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잔잔한 피해 정도만 뉴스에 나왔는데 누가 보면 그냥 보통 태풍이 왔다 갔는 줄 알겠더라고요. 정면에는 핸드폰 촬영 화면을 띄워드리고 옆쪽에는 간간히 뉴스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좀 전에 뉴스 기사에서 일본에 큰 재난이 왔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 아니냐. 불매운동도 좋지만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도리를 지키자 라는 신문 기사가 제목이 아마 삐뚤어진 노제팬이라는 기사였는데 알겠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하고 피해 상황을 불러드릴 건데 주 목적인 영상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은 수도권의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은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고 이용객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요새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일본에 가시는 샤이제팬이라는 세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는 데를 자꾸 가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쯤이면 한국 오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전국에서 42만여 가구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외에 통신 두절이나 단수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밖에 상점의 가게 문을 못 연다든지 회사가 영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애초에 집계가 안 되는 피해액은 더 크겠죠. 또 도쿄 디즈니랜드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유명 관광지도 모두 문을 닫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는 태풍 며칠 전부터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생필품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가노현의 신칸센 차량 기지에는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12량짜리 10편 총 120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철도 전문가들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침수된 차량들이 물기가 마르더라도 곧바로 운행을 재개하면 스파크 등으로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전자부품까지 철저히 청소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면 교체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바닥에 전기 배선이 고장난 경우는 이거는 수리나 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최악의 경우 10편 120량 전부 폐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폐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차량을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신칸센 운행 가능한 차량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 후쿠시마현에서는 홍수로 인해 물이 흘러들면서 보관소에 있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인근 하천에 유실됐다고 밝혀서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하천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해 10개의 자루를 회수했는데 내용물이 터지거나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폐기물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태풍 전에 보관소에 있던 자루는 2667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 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9월에도 큰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는 폐기물 자루 439개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잃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번 태풍 기간 동안 경보가 총 10번 울렸고 그중 4건은 세슘 보관시설 등에서 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도쿄 전력 측은 대부분 태풍 파손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동부지방을 쓸어버린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50명 이상에 부상자도 170명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겠지요. KBS에서 일본 병원까지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곳의 한 주민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진짜 새까만 물이었습니다. 평생 볼 수 없었던 바람. NHK 뉴스와 아사히 TV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하기비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4명,
행방불명자 17명, 부상자 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2일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 등의 13개 광역 지자체에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폭우 경보 위에 폭우 특별 경보가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폭우 특별 경보는 경보 중에 가장 높은 단계로 이때 발표되는 내용이 아주 가관이면서도 섬뜩한데 그것은 바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기상청이 국가기관인데 저렇게 무책임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저럴까 생각도 듭니다.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괜히 도와주러 가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자기 목숨은 알아서 지켜라 라는 행동 강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이날 오후 9시에는 위험지역에 165만 9천 명에 대해 즉시 피난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러니까 피난 지시라는 게 165만 명은 님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체육관이나 학교로 가세요 라는 지시고요. 피난을 권고만 하는 경우는 412만 가구에 923만 명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923만 명이면 서울 인구가 약 970만 명이니까 그것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이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에는 강우량 1000mm 이상의 초대형 호우가 쏟아졌는데